자, 일단 첫 번째 경기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 자, 우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샬리송이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지금 포로와 이제 우두기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올리세, 그리고 두쿠레, 그리고 이제 게이까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주요 선수들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우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좀 끊겼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면서 침투에 굉장히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직전 경기를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좀 토트넘도 어느 정도 좀 수비를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프랑크푸르트 감독인 그런 글라너스가 이제 새로 부임했고, 부임 후 이제 공식적인 첫 경기에서 벌리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른 시간에 벌리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하면서 한 번에 좀 팰리스 쪽으로 이제 경기가 기울었고 결국에 좀 손쉬운 승리를 거뒀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감독 첫 부임 이후에 첫 경기부터 굉장히 좀 순조로운 출발을 한 그 팰리스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다만 지금 새 감독 버프를 받은 그런 팰리스긴 하지만 여전히 좀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 믿음이 안 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정에서의 그런 팰리스 수비도 매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토트넘 상대로도 다소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죠. 네. 왜냐면 계속해서 좀 측면에서의 좀 수비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번 경기 역시 좀 측면에서 좀 뚫리는 경우가 다소 많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뭐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토트넘이 전부 이겼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글라스너 감독이 뭐 부임했다고 해도 팰리스한테는 좀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게다가 아직까지도 뭐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좀 많고, 물론 뭐 에제가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토트넘 사이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토트넘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토트넘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트넘과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 대 이제 웨스트햄. 자, 일단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주마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오나나 걔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게다가 이제 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핵심 위거인 파케타까지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좀 풀 전력을 갖춘 상태다. 네. 그러니까 좀 이런 풀 전력의 그런 웨스트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브라이튼 상대로는 굉장히 좀 잘 싸웠어요. 네. 원정에서 이제 이길 뻔한 뭐 경기를 놓치면서 좀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경기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좀 선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다만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경기력과는 별개로 현재 6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에버튼의 흐름은 지금 좋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에버튼한테는 희소식이 하나 있죠. 네. 왜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승점 삭감이 원래는 이제 10점이었는데 6점으로 이제 감경되면서 어느 정도 좀 강등권에서 좀 탈출한 그런 에버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8경기 연속 이제 승이 없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좀 진 경기도 많았긴 했지만 직전 이제 브렌트포드전에서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좀 반전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좀 파케타가 복귀하다 보니까 공격에서의 전개나 연계 플레이가 훨씬 더 매끄러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득점 기회도 많이 좀 창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경기에서는 또 보엔도 살아나면서 이제 헤트트릭 하면서 좀 많이 좀 살아났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뭐 그동안 좀 안 터졌던 골도 확 터지고, 그리고 좀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까지 전환한 그런 웨스트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솔직히 뭐 지금 현 상황만 봤을 때는 이제 뭐 아무런 결과를 좀 못 내며 다소 지금 답답한 그런 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에버튼보다는, 그래도 이제 좀 직전 경기에서 약간 좀 무승 행진을 깨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좀 풀라인업의 웨스트햄이 어느 정도 좀 나아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을 봤을 때 확실히 좀 파케타의 좀 복귀가 웨스트햄한테는 굉장히 좀 큰 힘이 될 정도로 경기력 향상에도 많이 좀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파케타의 복귀로 인한 완전체 웨스트햄, 그리고 이런 흐름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약간 좀 상승세를 타려는 웨스트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물론 뭐 이제 에버튼도 뭐 직전 경기에서 괜찮긴 하지만 현재 뭐 그 이상으로 좀 웨스트햄이 더 좀 두가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더 고려해서 이거는 웨스트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웨스트햄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햄 이제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루턴 타운 대 이제 에스턴 빌라. 자, 우선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데바요, 그리고 제이콥 브라운, 그리고 아마리벨 등이 결장 의심이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주전 수비수 지금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지금 큰 그런 루턴 타운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이네요. 특히 좀 주요 미드필더의 지금 카마라의 결장이 있는 그런 빌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일단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 6대2 대패를 당하며 수비에서 급격하게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4연패 중으로 굉장히 지금 부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진짜 뭐 연승도 하면서 좀 폭발적인 그런 좀 득점력을 보였던 그런 루턴 타운과는 달리 최근에는 뭐 전체적으로 좀 폼이 많이 저하되고, 그리고 흐름 또한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긴 연패를 이어가고 있죠. 자, 반면에 이제 루턴 타운과 달리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승 중으로 좀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공격 흐름 또한 지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최근 상황을 봤을 때는 양 팀의 좀 분위기가 많이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원정이라 해도 빌라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전진성이나 그런 좀 공격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양 팀 다 지금 수비도 좋지는 못한 상태죠. 네. 왜냐하면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수비가 많이 좀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빌라 역시 원정에서의 수비는 매번 좀 많이 불안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양 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수비 또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도 지금 뭐 루턴 타운에 비해 빌라가 좀 침투 플레이나 역습각 같은 그런 공격 패턴들이 더 능하고, 그리고 공격이 굉장히 좀 간결하면서도 퀄리티도 높기 때문에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팀은 빌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루턴 타운에 비해 좀 중원에서의 그런 장력도 더 좋기 때문에 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빌라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빌라 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에스턴 빌라 승.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준점이 2.5가 아니라 3.5죠. 3.5라고 해도 저는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오바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에스턴 빌라 승 3.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루턴 타운과 에스턴 빌라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인츠 대 메넨글라드바흐. 자, 일단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존 수비수들의 결장도 지금 어느 정도 있으면서 수비 뎁스가 지금 많이 얇은 그런 마인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포워드인 플레아가 결장 중인 상황이네요.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마인츠가 직전 경기를 레버쿠젠 상대로 지긴 했지만 시즌 초반에 비해 그래도 공격 전개가 나름 좀 나아졌고 그리고 좀 득점 기회 좀 창출이 많아졌어요. 네. 물론 뭐 이제 여전히 좀 성적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시즌 뭐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좀 경기력이 개선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보험 상대로 홈에서 5대2 대승을 거두면서 좀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뭐 메넨 역시 좀 골 가뭄에 시달리다가 이제 직전 경기 좀 골이 폭발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번 경기까지 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메넨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좀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실점 위험이 좀 커 보여요. 그리고 이제 마인츠 역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수비에서 전력 누수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좀 메넨의 그런 공격이 좀 살아난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 마인츠 역시 좀 수비에서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의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을 좀 만들 만한 그런 좀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서 뭐 아직까지 지금 마인츠의 경기력이 많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이제 리그에서 2승밖에 없을 정도로 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마인츠보다는 원정이라 해도 조금 더 짜임새 있는 메넨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메넨글라드바흐 프렌스 보는 경기. 안 그래도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연어 오버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메넨글라드바흐 프렌스 2.5 기준 오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레르몽 대 마르세유. 자, 일단 이제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일단 이제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니스 상대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니스 상대로 나름 위협적인 장면도 어느 정도 만들면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경기에서 뭐 클레르몽이 좀 PK 실축만 없었으면은 니스라는 그런 좀 대열을 좀 잡을 만했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었죠. 자, 다만 물론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 굉장히 좀 괜찮은 모습 보인 클레르몽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뭐 6경기 승이 없는 상태로 좀 흐름 전환이 좀 안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리그 꼴찌에 있을 만큼 상황 또한 좀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경기력도 경기력인데 확실히 지금 결과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클레르몽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가세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2경기 연속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이면서 좀 공격에서 살아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만큼 좀 감독이 약간 좀 바뀌고 나서 다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마르세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특히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측면 전개가 좀 눈에 띄게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좀 컵백 활용도 좀 최근 굉장히 좀 잘하면서 이런 점에서 약간 좀 재미를 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한 그런 좀 클레르몽 상대로도 어느 정도 좀 측면에서 좀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마르세유가 공격을 전개한다고 하면은 좀 측면 위주로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양 팀의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뭐 세 경기 모두 이제 마르세유가 이겼을 정도로 좀 상성에서도 이제 강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뭐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좀 마르세유가 유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좀 고려 사항이 있죠. 그래도 네. 왜냐면은 이제 가세 감독 체제 아래에서 이제 원정 경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 좀 원정 경기력에서의 좀 의문은 좀 남아 있다. 네, 이 점은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래도 뭐 최근 폼과 기세를 고려하면은 이건 뭐 원정이긴 해도 그래도 마르세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마르세유 사이드 보는 경기. 그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르세유 승에 고배당 햄무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스터 시티 대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챔피언십 매치죠. 자, 일단 이제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수 한 명이 지금 결장. 게다가 뭐 추가로 뭐 바디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미드부터 한 명이 결장.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양 팀의 결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본머스 상대로 이제 컵 경기를 치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연장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건 일단 뭐 승패와는 좀 별개로 이제 직접 뭐 컵 경기에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1군 양인 2군 라인업을 좀 들고 오면서 주전들 관리를 좀 굉장히 좀 잘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좀 리그 경기에 굉장히 좀 집중하기 위해서 직전 경기에서는 좀 2군 라인업을 썼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리즈나 이제 입스위치와 승점이 6점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위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좀 리그에서 좀 승이 필요한 그런 레스터 시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강등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퀸즈파크 레인저스 역시 좀 강등권에서 좀 달아나려면은 계속해서 좀 승점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내용에도 뭐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 하나 봤을 때 일단 이제 레스터가 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위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뭐 레스터 시티는 지금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전보다 좀 더 라인을 올려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본래 뭐 레스터 시티가 진짜 볼을 좀 점유하면서 홈에서 거의 좀 템포를 좀 늦추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번 경기는 좀 아무래도 좀 급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템포를 좀 끌어올려서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도 최근 공격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전개가 좋다 보기는 어려워요. 네. 아무래도 아직도 좀 롱볼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높은 그런 퀸즈파크 레인저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골 결정력도 그렇게까지 뭐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 상대가 지금 홈에서 전체적으로 수비가 좋은 그런 레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퀸즈파크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좀 생각보다 좀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이제 뭐 최근 좀 리그에서 성적이 안 좋은 그런 레스터 시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 경기를 통해 어느 정도 좀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뭐 거기다 주전 선수들도 거의 뭐 이제 완전체 그런 가까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레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거는 레스터 시티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스터 시티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1엔드 기준 한번 마이너스까지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스터 시티 승 그리고 1엔드 기준 마인 승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리머스 대 이제 입스위치. 자, 일단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브로드헤드, 자, 브로드헤드와 그리고 지금 번스가 결장 중으로 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핵심 자원들의 결장이 좀 있는 편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그러니까 입스위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조저스트와 더불어서 뭐 최근에 이제 브로드헤드와 이제 번스까지 지금 결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지금 큰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일단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해서 좀 승리가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미들즈보러 상대로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유효슈팅 10개 이상을 만들면서 2대0 완승을 좀 거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좀 공격에서 계속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인 그런 플리머스인데 직전 경기에서는 기대 이상의 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전에 좀 알던 그런 좀 골폭파랑 그런 좀 플리머스의 모습을 보였죠. 자, 아무튼 좀 직전 경기에서 좀 살아난 그런 좀 플리머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역시 현재 좀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현재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화력도 화력이고 공격 흐름도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런 입스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약간 좀 이런 점을 약간 좀 잘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연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요 경기도 이제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대체적으로 플리머스나 입스위치나 이제 공격 템포가 좀 많이 빠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공격 전개 또한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런 골 마무리만 좀 잘 한다고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또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이제 입스위치나 뭐 플리머스나 라인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경기 내내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의 좀 불안감을 보일 수 있다. 좀 그렇게까지도 한번 말씀드려봐요. 일단 뭐 현재 지금 입스위치가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1, 2위 팀들과 순위 경쟁을 뭐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승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동기부여도 많이 있다고 봐요.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홈 플리머스 상대로 1.5대 승 배당을 받는 거는 배당 대비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브로드웨드와 이제 번스까지 결장을 하면서 핵심 선수들의 좀 결장이 좀 질비한 그런 입스위치고, 그리고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좀 화력이 좀 터질 만한 그런 좀 팀이기 때문에 그런 좀 팀 상대로 원정에서의 1.5대 입스위치 승 배당은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배당 대비했을 때 뭐 플리머스 사이드를 보거나 안 그러면은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플리머스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으로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플리머스 프랜스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이제 플리머스와 이제 입스위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경기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이제 EPL 한 경기죠. 풀럼 대 이제 브라이트. 네. 요거는 풀럼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뭐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정도 도전.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노리치 시티 대 이제 썬더랜드. 요거는 노리치 시티 승. 그리고 고배당 햄무. 네, 어느 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턴 대 이제 헐시티. 이번에 뭐 챔피언십 경기 위주로 좀 많이 가져가고 있죠. 이것도 이제 프레스턴 프랜슨 그리고 고배당 무승부 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크 시티 대 이제 미들즈브라. 이것도 이제 스토크 시티 프랜슨
고배당 무승부, 어느가는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이제 해외 축구 그 외의 경기가 다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뭐 해외 축구 분석은 좀 끝이 났고 저는 바로 이제 이어서 미국 축구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